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아직도 크게 싸운 일 한 번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신혼부부 같이 지내죠. 그래서 남들은 제가 별 걱정 없이 지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제 입으로도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시댁 일로 정말 별일을 다 겪게 됐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인데 저희 가족, 특히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라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어서 내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인연을 맺었고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잘 만나다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이미 결혼 얘기는 거의 확정돼 걱정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는 무척이나 떨렸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 뵙게 됐던 날, 저는 막 도착한 시댁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제 형님 되실 분께서 어머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도착한 걸 아시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기 드문 모습에 놀란 저는 차마 형님과 어머님을 말리지도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러다 형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어머님께 잔뜩 화를 내고는 제게 인사도 없이 집을 뛰쳐나가 버리셨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주변 사람만 힘든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대체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그 바람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됐고 저는 나중에서야 남편에게 무슨 상황인지 묻게 됐습니다. 남편도 잘은 모르지만 뭔가 짐작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거래? 형님께서 너무 화를 많이 내셔서 깜짝 놀랐어.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또 별말을 안 하시고. 그건 아니고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엄마 때문일 거야. 우리 엄마가 의부증이 좀 심하시거든. 그래서 종종 형수님 속을 답답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의부증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왜 형님이 어머님의 의부증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같이 아주버님의 내외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형님이 저에게 시어머니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동서, 앞으로 식구들 사이라서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건데 동서도 앞으로 조심해야 할 거야. 우리 어머님 의부증 장난 아니거든. 어머님이 의부증 있으시다는 얘긴 저도 듣긴 했어요. 저번에도 형님이 그래서 다투셨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의부증이면 아버님이 피곤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희가 조심해야 해요? 동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의부증이 있으시다 해도 시아버지가 곤란하시겠지 했는데 그건 착각이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지? 딱 그 짝이라니까? 어머님은 정말 막무가내로 아버님 의심하시는데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시거든.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하고 사람을 들들 볶으시니까 그때 걸리면 진짜 골치 아파. 나도 여러 번 겪어봐서 얘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어머님께서 아버님 일로 심기가 안 좋아 보이신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핑계 대거나 바쁜 척해서 자리 피해. 어머님 레이더 발동하면 못 벗어나니까 눈치껏 하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동서? 내가 진짜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까진 저도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먼저 겪으신 형님이 하신 말이니
새겨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형님 말씀대로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저도 시어머니를 대면하게 됐지만 형님이 결혼 전부터 신신당부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별다른 요구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통의 시어머니 같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형님은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라며 저를 말렸지만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 며느리로서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그만 일을 벌였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형님이 그토록 저에게 경고했던 시어머니의 의부증을 제대로 겪게 됐습니다. 여행 내내 시어머니는 아버님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식당 종업원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는 걸 가지고 여자를 꼬신다며 화를 내시질 않나. 아버님이 화장실을 조금 오래 다녀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이 바람을 피운 게 확실하다며 저를 들들 볶으며 시아버지 뒷조사를 시키시는 겁니다. 저더러 남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데 갓 시집 온 며느리로서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당황스러워서 혼이 났었죠. 그나마 말리는 남편 덕분에 다행이었지만 그 후로는 시아버지에게 화가 나셨다며 아버님과 방을 같이 안 쓰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남편과 갈라져 시어머니와 같은 방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밤새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제게 시아버지의 험담을 해대셨어요. 그 양반은 나이 먹어도 철이 안 드는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행지까지 와서 꼭 그래야 되겠냐고. 우리 남편도 문제지만 주변 여자들이 더 문제야. 아까도 여자 종업원이 네 시아버지한테만 시시덕거리는 거 봤지? 괜히 옆에 다가와서 필요한 거 없나 챙겨주면서 꼬리치는 거. 수작인 줄 누가 모를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밤새도록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한숨도 못 자고 괴로웠어요. 덕분에 여행지에서 내내 시어머니의 의부증을 제대로 겪게 된 저는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의 의부증이 도지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아예 논란의 여지를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외식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어쩌다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아버님을 맡고 제가 어머님을 맡아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준 아이를 축하할 겸 가족들끼리 친목을 다질 겸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됐죠. 아무래도 저희 부부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가지게 된 자리다 보니 보통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보다 더 의미가 있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가족들 모두가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됐죠. 저희 시모에게 말이에요. 어제 주려고 했던 선물을 깜빡 놓고 왔었다며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시모가 저희 집으로 와서 또 아버님 의부증에 관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던 저는 굳이 그날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려서 받아가겠다고 했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저희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온 시모를 선물만 받고 바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었어요. 단 둘이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커피와 함께 먹을 만한 간식을 꺼내와 대화를 나누게 됐죠. 다행히 그 사이 아버님을 의심할 만한 일이 없었는지 시모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했고 저도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시모가 저희 친정 엄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 친정 어머님 말이다. 그날 보니 아버님과 영 대화를 안 하시던데 혹시 우리 때문에 억지로 오신 거니? 아니면 원래 부부 사이에 대화가 별로 없으신가? 두 분이 단둘이 계실 때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날 저도 분위기에 취해서 웃고 즐기느라 신경을 못 쓰긴 했는데 제 기억으론 대화도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한 성격이시라 어머니가 주로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아버지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시고 그래서 얼핏 보기엔 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혹시 저희 부모님이 불편하셨을까봐 신경 쓰시는 거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모임 끝나고 따로 전화 드렸는데 두 분 모두 재밌는 시간 보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만. 그런데 너희 아버님이 무뚝뚝하시면 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셨겠다. 우리 때 남편들 거의 전부가 무뚝뚝해서 그런 모습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항상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남편 바라잖니. 너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내가 무뚝뚝한 남편과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다만 아마 평생 부드럽고 다정한 남자 바라셨을 거야. 그치? 처음엔 시모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해서 저희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를 비교하며 친정아빠를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빠도 다정해야 될 땐 다정하셨던 분이었고 엄마 역시도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보다는 과묵하고 점잖은 성격을 더 좋아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한마디 붙였다 시모와 하는 대화가 길어지지 않길 바랬던 저는 시모의 말에 동의하며 넘어갔죠. 아버님께서 또래분들 비교하면 많이 다정하신 편이긴 하시죠.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다른 분들 부러움 받으셔서. 부럽긴 뭐가 부럽니?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걱정이 얼마나 많은데.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잖니. 잘난 남편 둬서 내가 항상 걱정이 끊이질 않어. 그건 너도 알고 있잖니. 젊은 여자든 나이든 여자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밖에 여자라고 하면 우리 남편한테 달려들까봐 항상 걱정이라는 걸.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항상 일편단심 민들레로 어머님만 바라보시는데 왜 맨날 걱정을 하세요? 예, 남녀 관계는 그 사람이 어떻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세상에 불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니? 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난리를 부리면서 네 시아버지 단속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내가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빠졌네. 뭐 어쨌거나 너희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남몰래 소갈이 많이 하셨겠다. 그런데 너희 어머님 남자 취향이 어떻게 되시니? 네 시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걸 보니까 무뚝뚝한 사람보단 부드러운 성격의 남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외모도 좀 남성적인 얼굴을 좋아하시지? 너희 아버님과는 반대되는. 딱 너희 시아버지같이 남성적인 얼굴을 좋아하실 것 같아? 대화가 이상하게 빠진다는 걸 느끼며 설마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를 의심하나 싶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전까진 관심도 없던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계속하며 시아버님과 연결시킬 리가 없었죠. 남자 취향을 묻는 이야기에서 확실히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하려는진 모르겠지만 더는 선을 넘지 않게 확실히 말을 해두려고 했죠. 저희 친정어머니는 완벽한 이상형이 저희 아버지세요.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신 적 없고요. 아버님처럼 남성적인 얼굴은 선이 너무 굵어서 안 좋아하세요. 성격도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걸 좋아하시지 챙김 받는 건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라 무뚝뚝하고 말없는 분이 이상형이시고요. 나이 드시면서는 더 과묵한 분을 좋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던데. 내가 너희 어머님 자주 뵌 건 아니다만 그날 보니까 네 시아버지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하기야, 이 딸이 부모 이성 취향을 어떻게 알겠니? 그런 걸 말하고 다니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상황에서 제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를 의심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결국은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 되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앞에다 두고 화를 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아버님을 마음에 두시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아니, 저 말고도 그 안에 온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엄마가 그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는지, 뭘 보셨길래 망상에 가까운 의심을 하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보신 게 있다면 그건 아버님께서 제 시아버님이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예의 차리신 거겠죠. 그럼 사돈 되시는 분께 웃으면서 대하지 인상 찌푸리면서 대해요? 의심을 하셔도 제발 선을 지키면서 하세요. 얘가 시어머니 앞에 어디 큰 소리야? 너가 내 상황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어? 내 남편을 다른 옆에 내가 마음에 두는데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넌 그게 되겠어? 그리고 네가 좋게 넘기려고 했다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야말로 너와 다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삥 둘러서 말했던 거야. 네가 알아서 네 엄마 단속하고 내 남편에 대한 마음 접게 하려고 넌지시 알려준 거라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성질을 내? 너는 원래 위아래가 없는 애냐?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시어머니 무서워할 줄 모른다니. 집안에 이상한 며느리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머님께서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니까 며느리들이 참다 못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만 들어봐도 그래요.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웃음 조금 보였다고, 말 좀 걸었다고, 누가 누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세상에 웃음 보이고 말 걸었다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면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불륜이고 치정이게요. 어머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세요? 그럼 이제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미소만 보여도 귀를 좀 물어도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알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 정신 나간 여자가 하는 말 같죠? 어머님 생각이 딱 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던가 아니면 알아서 입 조심하고 속으로만 마음에 품고 사세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의심해서 분란 만들지 마시고요. 친정엄마까지 건든 시모가 용서되지 않았던 저는 시모 입에서 찍소리도 못 나오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입으로 쉴 새 없이 쏘아붙이며 몸으론 시모를 집 밖으로 밀어내자 시모는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못하고 저희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했던 말들로 인해 화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어요. 의부증이 심한 시모라곤 하지만 어떻게 사돈 되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의 딸 앞에서 그따위 말을 내뱉는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모를 집에서 쫓아낸 다음에도 몇 시간째 화를 삭히지 못했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화를 내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게 됐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듣게 된 남편 역시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직 화가 나 있었지만 진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시모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됐죠. 나 앞으로 제사를 지내든 명절이든 어머님이 있는 곳엔 안 갈 거야.
오늘 같은 일 또다시 겪고 싶지 않고 뱃속에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있을까봐 걱정돼. 당신이 이해 못해준다고 해도 난 어머님 안 봐. 내 마음이 언제 풀릴진 모르겠지만 영원히 안 풀린다면 영원히 어머님 안 보며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내 결정 못 받아들이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서로 각자 길을 가야지. 나는 그만큼 당신 어머님이 용서가 안 돼. 당신 어머님이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해도 내가 당신 뜯어 말려. 엄마 만나지 마.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했다고 하기 전엔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고. 아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해주면 안 돼. 잘못 비는 건 당연한 거지.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도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엄마 데리고 올게. 데리고 와서 당신 앞에서 싹싹 빌고 사과하게 만들게. 남편은 저보다 더 화를 냈고 시모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결국 계획했던 것처럼 시모를 집으로 데리고 오진 못했죠. 남편은 나갔을 때보다 더 화가 난 모습으로 집을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에도 역시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저에게 우선 사과부터 하라는 말을 했는데 시모는 오히려 억울해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받은 느낌이 확실하다면서 말이죠. 엄마, 지금 저희 집으로 가서 세연이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도대체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예요? 엄마가 아무리 아무 사람이나 의심한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죠. 집안 대 집안 문제로 커질 수도 있는 일인데요. 내가 사과를 왜 하니?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남의 남편 넘보지 말라고 말한 것도 잘못이니? 그럼 눈 뜨고 그 꼴을 보고 있어.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은 세연이 걔 엄마야. 엄마! 저번에도 말했지만 엄마 지금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의부증 때문에요. 지금 엄마가 말하시는 내용 전부 다 엄마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우선 오늘 세연이한테 사과하시고 저랑 내일부터 병원 다녀와요. 너 왜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드니? 엄마 말은 왜 듣지도 않고 거짓말로 취급을 해? 어제 너희들은 먹고 노는데 정신 팔려서 그 상황 못 봤겠지만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 장모라는 그 여자가 네 아빠한테 눈웃음 치는 걸. 그러니까 사과는 그쪽 집안에서 해야지. 너 계속 엄마 심기 건드리면 너네 장모라는 여자 집으로 쳐들어가서 이번 일에 대해서 사과 받아낼 거야. 정말 일 크게 한번 만들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네 아내가 인정을 못하겠나 본데 그러면 네가 대신 그 집 엄마한테 전해라. 남의 남편 건들 생각하지 말고 부모라면 부모답게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라고. 그렇게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말이 통하지 않던 시모와 남편이 언쟁을 벌이고 있던 도중 아버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그 일을 듣게 되시며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어쩌면 아버님께서 더 그런 일들에 대해 징글징글 하셨겠죠. 매번 자신으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이 의심받고 피해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시모에게 화를 내고 있던 남편이 아버님을 말려야 됐을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겨우 진정을 하시며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남편에게 말씀을 하셔서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했죠. 아버님까지 이번 일을 알게 되셨으니 우선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했고 앞으로 한동안은 시댁에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시모에게 사과받지 못한 건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아버님까지 그 일을 알게 됐다고 하니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진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었고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 최대한 신경을 끄기로 하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번엔 아버님께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게 시모를 대신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직접 하시고 용서를 구하신다고 말이죠. 어제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너한테 말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들었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너한테 미안하던지 바로 너와 안사돈께 찾아가 무릎 꿇고 빌고 싶었어. 또 네 시어머니 그 사람 정신 차릴 때까지 어디다 매달고 싶었고 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행동이지만 너도 알다시피 지금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며느리하고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해도 남편이 내가 아니라고 딱 잘라 화내고 설득해봐도 자기 생각에 꼭꼭 숨어서 꼬집 피우고 있다고. 나도 이번 일로 일의 심각성을 알아서 그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네가 받은 상처에 대해 또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내가 무릎 꿇고 너한테 용서를 구하마. 미안하다 세연아. 내가 앞으로 그 사람 책임지고 단속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마. 내가 사과한다고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을 어제 한 행동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네 시아버지로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돼서 하는 거니 내 사과 받아다오. 아버님, 이러시지 마세요. 이러시면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인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시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들 내외에게 불화가 생길까봐 또는 집안 싸움으로 번질까봐 사과로 무마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송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시모가 더 밉기도 하고 또 그런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자리를 만든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런 복잡한 심경이 괴로웠는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나왔고 아버님께서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셨죠.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부터는 아버님께 솔직한 제 심경을 말씀드리며 어머님을 쉽게 용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연한 소리라며 저를 이해해 주셨죠. 그러시다 제 눈치를 보시며 며느리 기분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밖으로 나가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사자고 말하셨어요. 말로만 잘못을 빌면 뭐 남는 게 있나? 결국엔 눈에 뭐가 보여야 화가 나더라도 참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리 며느리 선물 좀 사줘야 되겠다. 나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뇌물로 말이다. 네가 사고 싶다고 말하는 건 전부 사줄 테니 우리 나가자. 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도 좀 풀리니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고. 오늘 이 시아버지 지갑 턴다 생각하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다 말해라. 아니에요. 저 가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아버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걸로 저는 충분해요. 아이,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다니까. 시간 지나면 또 불쑥불쑥 화가 나요. 그러다 손가락에 반짝이는 거 하나라도 보이면 그걸로 참게 되는 거지. 물론 네가 그런 물질적인 걸 바라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귀가 간지러워도 꼭 네가 내 험담을 하고 있나 걱정될 거라니까. 이 시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준다 생각하고 나가서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 골라라. 제가 몇 번을 거절해도 아버님께서는 선물을 꼭 해줘야 되겠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결국 아버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아버님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길을 나서게 됐죠. 백화점에 도착해선 최대한 비싸지 않으면서도 아버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선물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이 적당히 보이는 걸 고르면 너무 저렴한 물건을 골랐다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육아용품을 고르려고 하니 육아용품은
할아버지로서 나중에 따로 사줄 거니까 제 물건을 고르라고 하셨죠. 그래도 제가 선물을 고르는데 망설이자 아버님께서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직접 제 손을 잡고 백화점 내 비싼 매장들을 들어가 이것저것 골라주셨어요. 그러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가 미는 느낌을 받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쓰러질 뻔했죠. 만약 아버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대로 굴러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를 잡아주시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시면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셨죠. 놀란 마음에 밑으로 뛰어내려가 아버님의 상태를 파악하던 중 어떤 미친 사람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을 밀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나 싶어 뒤를 돌아봤는데 시모가 제 바로 뒤에서 아버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을 보게 되자 저보다 더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며 저보고 어쩐 일로 아버님과 백화점에 왔냐고 묻더라고요. 우선은 시모와 실랑이를 벌일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아버님 상태를 살피며 119에 전화를 하게 됐죠. 구조대 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시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버님 몸 상태를 걱정하고 구조대원분들께 사고 당시를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버님께서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시고 난 뒤에야 시모에게 이번 일에 대해 물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 그놈의 의부증이 문제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시간대 백화점에 있었던 시모가 제 선물을 고르고 있는 저와 아버님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복장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던 탓에 누구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과 외도를 하는 여자로 착각을 한 거예요. 매번 의심만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된 외도 장면을 보게 돼서 놓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옆에 있는 제가 그렇게 미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뒤를 쫓아와 해코지를 하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를 밀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며느리인 제가 옆에 있었으니 놀랐던 거였고요. 연달아 미친 짓을 하는 시모를 보니 시어머니고 뭐고 다 떠나서 확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착각을 한다고 쳐도 어떻게 사람을 에스컬레이터에서 밀 생각을 하는지 미친 사람인가 싶었죠. 거기다 당시 제가 홀몸이 아니었으니 혹시라도 시모 의도대로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돼서 더 화가 났어요. 정말 미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 가보시라고. 어머님 때문에 엊그제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예요? 의부증으로 사돈되는 분을 밑도 끝도 없이 의심을 해. 이번엔 사람을 에스컬레이터에서 밀어 죽이려다 아버님을 저렇게 만들어. 만약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넘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셨냐고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서 다행이라는 말도 못하겠네요. 아버님께서 저렇게 다치셨으니. 그러게 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끼고 있니? 둘 중에 하나만 안 했어도 내가 너라고 알아봤을 텐데. 그리고 네 시아버지랑 백화점에 간다면 간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또 다른 사람 탓을 하세요? 그리고 엊그제 일은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좋은 감정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다녀요. 병원 내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시모는 잘못한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이동풍인 시모의 모습도 얼마 가지 않았죠. 검사를 받고 나오신 아버님께서 사람들 이목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당신 미쳤어? 이젠 하다 못해 사람까지 죽이려고 해. 좋게 말하니 사람 하는 말이 우스워? 나도 TV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말길 못 알아듣는다고 아내 때려야 그제서야 알아먹겠어? 당신 정말 문제야.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애들한테 말해서 당신이 치료받을 만한 병원 알아보라고 할 테니까 잔말 말고 병원 다니고 치료받아.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당신 보고 접근 금지하라고 경고하는 거야. 알겠어? 이제까지 화 한 번 내신 적 없으시던 아버님께서 온 병원이 울리도록 화를 내시니 시모도 이번엔 더 이상 뻔뻔한 얼굴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병원에도 찾아올 수가 없었죠. 시모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아버님께서는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시고 발목이 파열되어 홀로 움직이시는데 불편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따로 간병인을 두려고 하셨지만 형님도 계셨고 저도 임신을 한 뒤로 휴직을 하고 있어 저희 두 며느리가 아버님 곁에서 수발을 들게 됐죠. 그런데 시모가 난리였습니다. 아버님 경고로 인해 병원으로 찾아갈 수 없으니 의부증으로 인해 불안해진 거죠. 제게 그런 말까지 듣고도 만만한 사람이 저였는지 시모는 아버님의 상태를 저를 통해 확인했고 나중엔 병원 내에 있는 여자들과 아버님 사이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묻더라고요. 전 지긋지긋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시모가 말이죠. 그래서 시모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약이나 잘 드시라고 말을 한 뒤 연락처도 차단해버렸죠. 제가 한 말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괜히 시비를 걸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버님과 다정하게 백화점에 있었다는 걸 보고서 의심이 생긴 건진 모르겠지만 시모는 황당하게도 제가 아버님께 흑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아버님이 계신 병원까지 찾아와서 말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망정이지. 일어나셨으면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세요? 아버님 깨어나시기 전에 얼른 돌아가세요. 야, 네가 어디서 시어머니 되는 분께 가라마라 명령질이야? 지가 내 남편 옆을 꿰차고 있으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너 당장 짐 들고 집으로 돌아가. 이제부터 내 남편 내가 돌볼 테니까. 정말 왜 이러세요? 아버님께서 어머님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외상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환자예요. 괜히 회복 더디게 만들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아? 너 내 남편한테 마음 있지? 돈이 됐든 얼굴이 됐든 간에 내 남편 꼬시려고 이러는 거잖아.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배에 애까지 있는 애가 시아버지를 간병해? 간병인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그거야 아버님께서 저 구해주시다 다치셨으니까 죄송한 마음에 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그렇게 해괴망측한 소리를 입에 담으세요? 이제 저희 엄마로서 부족해서 저까지 그 망상에 대입하세요? 정말 미치신 거 아니에요? 병원 잘 오셨네요. 이 길로 정신과 가서 치료나 받으세요. 인연이 어디서 감히. 너 내가 다 알아. 네 시아버지 자고 있을 때 어딜 만지는지 무슨 짓 하려고 하는지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상간녀 소송에서 아주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할 거라고. 알아? 내가 우선 맛보기로 보여줄게. 네가 어떤 눈빛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지. 여기요. 여기요. 다들 모여봐요.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글쎄 내 며느리가 내 남편을 건드렸다니까. 얘가 내 남편한테 흑심을 품고 있다고. 결국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시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 일로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깨어나셨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병원에 찾아오라고 했어? 저 미친 여자가 정말. 간호사! 여기 경비원 좀 불러줘요. 저 여자 내 보호자도 아닌데 병실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당신 당장 나가. 당신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 사건이 있은 후 병원에 계시는 아버님 몰래 온 가족들이 모여 시모 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강제 입원을 시키든 아주버님과 남편 중 한 명이 시모 옆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으며 병원을 다니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 상의를 하던 차, 그 일이 있은 뒤 3일 만에 다시 시모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 아버님께 흑심을 가졌다는 말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시모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를 치시긴커녕 나지막히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당신 동네방네 망신당하기 전에 나랑 합의 이혼하고 끝내. 그 정신병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시끄럽게 소동 일으켜봤자 당신만 손해야. 나도 당신 같은 아내 뒀다는 거 알리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여보, 당신 설마 인연한테 넘어간 거야? 아니면 인연 엄마한테라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들어야 돼? 서방 간수 잘하려고 했던 일이 동네 망신당하거나 이혼당할 일이야? 나 그렇게 못해. 나 아내로서, 애들 엄마로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잘못한 게 없어? 사람 죽일 뻔하고 당신 의부증 때문에 자식들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그건 내가 착각을 했다니까. 또 당신을 민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의심할 만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 만약에 자신들이 결백하다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네는 그 증거를 못 내밀잖아. 증거? 애초에 당신 의심 때문에 생긴 일인데 없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그럼 반대로 말해서 당신은 어떤 증거든 그 증거를 내밀면 뭐든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당신도 내가 증거 보여주면 나랑 순순히 합의 이혼하겠네? 자, 여기 당신이 나랑 이혼해야 되는 증거 여기 있어. 아버님께서는 웬 종이를 시모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전 그 증거라는 종이가 무엇인가 싶어서 아버님께서 던지신 종이를 바닥에서 집어 확인을 해봤죠.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웬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었죠.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아버님께서는 그 사진을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또 그 사진이 왜 이혼하는데 증거로 쓰이는 건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당신 하는 꼬라지를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알아봤어. 의부증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길래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왕 하게 된 소송, 당신이 잘못한 거 하나하나 죄를 물으려고 당신이 세연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민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지. 그래서 백화점에 연락해서 사고 당시 CCTV 좀 부탁했는데 이 뜻밖의 모습이 확인되더라. 당신이 세연이 밀기 직전에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것도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서. 백화점에서 보내준 동영상에는 당신이 그 남자 손을 잡고 있다 놓는 장면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어떤 사이일지 유추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 시켰어. 당신 입장에서는 외도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니야. 나는 병원에 있어. 자식들하고 며느리는 당신 피해. 그래서 분명 뭐 하나 잡힐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나 다를까 당신 만나는 놈 있던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 놈 만나면서 나한테 집착한 이유는 뭐야? 아예 그 남자랑 잘 살면 될 것을 왜 나한테 집착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냐고.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 한번 말해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모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그럼 도대체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의심한 건가 싶었죠. 저도 아버님 질문에 대한 시모의 대답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시모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입안에 있는 말을 뱉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왜 그랬냐고, 왜 가족들까지 힘들게 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피해자인 것 마냥 억울해하면서 아버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죠. 내 인생이 억울해서 그랬어.
항상 당신 때문에 불안에 떨었으니까. 다른 여자들한테 친절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연애할 때도, 이사하고 동네 아줌마들과 인사하는 당신 볼 때도, 또 애들 학교 엄마들하고 있을 때도 항상 난 당신 때문에 불안했어.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나도 그 불안감 지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잠깐이라도 다른 여자 쳐다본 적이 있어? 당신이 아무 여자들한테나 친절하게 대하는 게 싫다고 말해서 일부러 무뚝뚝한 표정도 짓는 연습까지 한 사람이야. 그뿐이야. 동창이라도 여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안 나갔고, 당신 걱정할까봐 직장 상사들하고 동료들 눈치 보면서 매번 회식 중간에 나왔던 사람이 나야. 나야말로 당신 밑도 끝도 없는 의심 때문에 피가 말렸던 사람이라고. 그래도 내 아내니까 걱정시키기 싫어서 불평불만 짜증 하나 없이 있었다고. 그런데 바람이나 피고 있어.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괴롭히면서도.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그만하자. 나도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창피스러운 모습 내 자식들 며느리한테만 보인 걸로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재산 적당히 받고 나가. 합의 이혼하자고. 아무 말 없는 시모를 보며 당연히 아버님 말씀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돈 욕심이 났던 건지 아니면 아버님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는지 합의 이혼은 없다며 버티고 있었죠. 결국 아버님께서는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셨고, 그로 인해 주변 친인척들과 지인들에게 아버님과 시모 사이의 일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이야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많아 승소하실 수 있으셨지만 본래 원하셨던 대로 조용히 끝내진 못하셨죠. 시모에 대한 배신감보단 주변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상황이 알려졌다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아버님을 저희가 위로해드리려고 매일 찾아가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아버님께선 워낙 강하신 분이라 금방 극복하셨고요. 그런데 시모의 아버님에 대한 집착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던 남자와 만남을 가지면서도 아버님을 찾아와 귀찮게 굴었어요.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있고 화를 내며 자기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며 화를 내기도 했죠. 결국 아버님께서는 시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님 앞에 나타났던 시모는 접근 금지를 어긴 죄로 체포가 돼 구금이 되기까지 했죠. 그리곤 한동안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만나던 남자와 헤어졌다면서 다시 아버님과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을 저희에게 했죠. 얘 상훈아, 너는 엄마 많이 닮았잖니. 그러니까 엄마 마음 누구보다 잘 알지? 엄마가 네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젠 너희가 기대하는 엄마 모습, 너희 아빠가 사랑했던 나로 돌아왔다고. 너희들 앞에서 사라진 시간 동안 혼자 생각 많이 해봤다. 주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지, 내가 왜 자식들한테까지 외면받게 된 건지. 그리고 깨닫게 됐어. 모두 내 잘못이었다는 걸. 네 아버지는 이전 일 때문에 날 만나려고 하질 않어. 네 형도 이사 갔다고 해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네 아빠와 다시 잘해보려는데 도움을 받을 곳은 너희들밖에 없다. 제발 엄마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정말 정신 차렸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더 이상 엄마라는 존재는 없다고. 이전에 했었던 행동들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큰 상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로 남아있어요. 누구 하나 엄마 이야기 꺼내는 걸 반기는 사람 없다고요. 아버지, 지금 좋은 분 만나고 계세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마음 편하신 모습과 환한 얼굴 보면서 그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불안해하셨구나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행복 깨트리기 싫어요. 그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몇 번을 부탁해도 똑같은 대답을 할 테니까.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시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희는 냉정하게 시모를 외면한 채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는 저희들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렇지만 가끔 불안해집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아버님과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요즘 스토킹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그와 관련된 법이 더욱더 강화가 돼서 저희도 걱정을 덜었으면 합니다. 시모와 아버님의 사건을 보며 집착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집착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대화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막을 순 없겠지만 초기에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언젠간 법으로도 제정이 될 거고, 그러면 비슷한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제 사연이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과 가까운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사회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 같이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